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측의 단독 취재인데요. 이재명이가 이제 수도를 완전히 수도를 충청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3단계 플랜으로 추진하겠다. 3단계로.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표를 좀 재미를 보려는 충청표를. 그러면서 이게 충청의 사이, 이재명 충청의 사이 어쩌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김혜경이가 아버지가 이제 충주에 좀 살았더라고요. 아버지가. 김혜경이는 제가 숙명여대 왜 학교 초등학교부터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기사나 모든 검색해 봤더니 자국에 장인이 잠깐 살았던 생가터가 있더라. 따라서 김혜경이가 진짜 충주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걸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장인 어른이 잠깐 살은 요까지는 이게 확인했는데 김혜경이가 살았는지 아니면 장인 어른이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나면 충청의 사이라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잠깐 이게 어디 살면 그게 그 사이가 됩니까? 최소한 그 사이가 되려면 김혜경이가 이제 어릴 때나 한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 게 좀 살다가 고등학교 대학은 서울 올지 몰라도 그 정도 이게 살아야 충청의 사이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사기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 검증.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고. 왜? 김혜경은 이제 그게 안 나와요. 초등학교가 어딘지. 아는 분에게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참고하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옛날 노무현처럼 이제 수도를 옮겨서 충청 표를 이게 좀 얻어보겠다. 재미를 보겠다. 옛날에 노무현이가 재미 본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이게 3단계 플랜을 짜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신행정수도 특별법. 이걸 이제 재추진하겠다는 거지. 옛날 노무현 때 하던. 그게 위헌 받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관습 헌법. 500년 수도가게 서울인 거는 관습 헌법이다. 그러니까 헌법과 똑같으니까 법률이 헌법에 반하면 위헌되잖아요. 요 이제 위헌받았던 그 법률을 다시 추진하겠다. 일단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특별법을. 수도를 이전하는. 그때 제가 서울시 공무원비서할 할 때 이명박 시장 때 제가 반대 의견, 서울시 의견을 제가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 공무원비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위헌받았던 그 법을 다시 1차적으로 만들어서 옮기겠다. 이게 이재명 측의 1단계 플랜이에요. 이재명이는 이제 한남동에는 절대 안 살겠다. 그건 안 살겠죠. 한남동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관저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들어가려니까 또 이게 이미 개방돼가지고 여러 이제 문제가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세종시 가가지고 이제 총리실 집무실이 있거든요. 총리 집무실. 그걸 갖다 쓰겠다. 관저도 옮기겠다. 이게 1단계로 특별법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들이 어떤 걸 꾸미느냐. 바로 이게 두 번째는 헌재.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또 위헌 시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헌재를 우리가 장악한다. 이런 이게 전략입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마흔의 길을 일단 이게 이재명이 임명하는 거야. 되면 마흔의 길을. 그리고 이게 자기가 2명을 이제 한덕수 대행이 안 되니까 대통령무실 2명이 있잖아. 4월 18일에 둘이 나가면 그렇게 임명하면 마흔역하고 2명 임명하면 3명. 거기다가 이제 정계선이도 있고 또 정정미도 있고 충청군이 또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위원이 놀라면 6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위헌법률 심판하려면 이게 찬성이 6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반대가 4명만 놓도 이전을 위원이 안 노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임명한 2명, 그 다음에 마흔역 정계선만 해도 4명이야. 그러면 이게 위원이 안 되니까 헌재에서 위원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 이게 2단계 플랜입니다. 2단계 플랜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악의 경우 세 번째, 헌재에서 위원 선언하면 그게 관습헌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관습. 헌재에서 만약에 특별법이 위헌이다. 이러면요. 자기들은 아예 그냥 성문헌법, 헌법을 개정해버린다. 헌법에 수도조항을 두는 거예요. 왜? 관습법보다는
성문법이 우선하잖아. 따라서 이게 500년 관습이 서울이 수도인데 이걸 이게 헌법에 조문을 하나 넣어가지고 원포인트로 그냥 대한민국의 그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 이걸 이게 헌법에 넣어버리면 판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든 관찰한다. 이런 게 그 전략이라는 걸 저 민주당 이재명 측에 들은 이런 데 그 단독 취재한 겁니다. 실제 아마 이재명이는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충청표를 공략할 겁니다. 충청표를. 첫째는 그 충청의 사이라고 일단 사기치고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있었는지. 충청의 사이라고 떠들면서 그러면서 그 일단 위헌받았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옮기는 법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헌재로 간다고 서울시가 제소하거나 헌법재판 가면 6명이 위헌돼야 위헌인데 4명만 반대하면 위헌이 안 되잖아. 따라서 내가 3명이 미안한데 뭐 만회까지 그러면 이게 뭐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헌재에서 위헌 나더라도 그런 게 그 관습법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해 버린다. 이런 이제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 봐요.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이재명이한테 덕이 될까? 이게 덕이 될까? 노무현 때는 이게 그 옮긴다는 게 재미를 좀 봤는데 지금 이게 그 옮긴다는 게 덕이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가 옮기면 이제 그 청와대가 가면요. 대통령실 가면 그러면 이게 그 대법원도 가고 그다음에 그 국회도 가야 되잖아요. 다 가야 되잖아요. 수도 이전이니까 다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그 과연 덕이 될까? 엄청난 게 그 예산이나 또 여러 문제 있고 특히 수도권 표심이 어떨까? 수도권 그때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게 그 서울하고 경기도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절반이 수도권 아닙니까? 그 노무현 때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재미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완전히 이전했을 때는 공무원들 반발부터 그 수도권에 벌드는 게 공동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국회도 이전하면 그 다음에 대법원도 이전하고 뭐 교대, 여의도, 뭐 대통령 다 이전하면요. 완전히 그 서울은 안 그래도 그 인구가 줄면서 서울에도 그 폐교가 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북부나 경기도 덕에 있으면 서울에 가까운 데는 수도가 이전하면요. 엄청나게 그 영향을 받거든요. 뭐 과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제 그 옛날에 한번 정해봤다 해서 또 이게 정해본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게 그 만만치 않을 거다. 오히려 그 역풍이 불면서 노무현이가 정해봤다 해서 이재명이도 정해본다는 게 보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재명이는 표마되면요. 무슨 짓을 하든 표마되면 참고로 이게 자꾸 충청의 사이라니까 김혜경 재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김혜경이 그 법화 선거법 여기 그 항소심에 가 있잖아요. 고등법원에 김혜경이 그 공직선거법 여기 그 정인 한 명이 이제 채택돼가 다음에 끝내는데요. 정인이 누구냐 깜짝 놀라서 이건 단독입니다. 정인에게 보통 언론에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주 상세하게 쓴 신문이 김모라고까지 나옵니다. 김모. 제가 이제 또 검찰과 법원을 다 취재를 해봤죠. 그 정인이 누구냐?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정인에게 그 김진욱입니다. 김진욱, 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백종선, 다음에 그 이재명을 수행하는 조폭, 김진욱. 옛날에 그 이자가 누구냐 하면 그 옛날에 골프 치러 김문기 씨 골프 치러 갔을 때 요트 있잖아요. 요트를 그 김문기하고 이재명이하고 3명 탔잖아요. 유동규는 요트비만 내고 요트를 못 탔잖아요. 그때 그 요트 탔던 수행 여기 김진욱이다. 그럼 이게 왜 이 사람은 이게 이재명의 수행이니까 공직선거법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이게 굳이 정인 부른지 저는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돼요. 김진욱이가 이 사람이 이게 그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전과 이범이 공무원 된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전과가 있거든요. 근데 전과자들이 공무원 하는 것도 이게 그 이해가 안 되는 실제 그 전과 이범이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김진우이가. 그런데 그 정인 넣어가지고 그 왜 놓느냐. 이 사람이 그 밑에 배소연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배소연, 그 위에 김진욱, 그 다음에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넣어가지고 뭐라고 정언하려냐 하면
이거는 이게 배소연이가 다 했고, 제가 이재명을 모시고 다니고 아는데, 이재명은 이게 전혀 법한 모릅니다. 이걸 이게 정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김혜경 재판의 정인인데, 이재명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모든 책임을 배소연이하고 짜고, 배소연한테 떠넘기는 배소연의 직속상관입니다. 김진욱이가 처음까지 민주당이 국장을 했어요. 무슨 국장? 노동대외협력국장. 이게 말이 되냐고. 조폭 전과자가 노동대외협력국장을 했다니까. 민주당이 국장. 그런데 논란되게 지금 그만뒀지. 이 사람이 왜 정의 노느냐 말이에요. 거기 그 자리도 없었거든. 그 자리는 이게 조명현 씨하고 배소연이하고 국회의장 의원식의 분 신경애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김진욱이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재명을 수행만 했던 이런 사람인데 왜 김혜경 재판에 공직선거법에 정인이 노느냐.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정인을 받아주는데 채택하고.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면 배소연이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겨서 김혜경도 한번 살려보고 좋으면 더 떠나서 이거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진욱. 이거는 이제 이거 다 알 거예요. 아마 이제 실제 어떤 사람인지 김진욱에게 쳐보십시오. 치보면 이재명 수행했던 거의 전과 조폭 이런 게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사람이 공무원 된 것도 이게 이상한데 이번에 정의까지 놓았다. 이거는 제가 단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재명이가 또 근데 충청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충청의 사이 어쩌고 저쩌고 사기치면서 수도를 이전하는 게 이런 걸 가지고 재미 보려 하는데 그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헌재를 장악하고 그러다 안 되면 개헌을 해버리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과연 이게 제의볼 수 있을까? 오늘 이게 수도권에 거대한 역풍이 불 거다. 그래 볼 수도 있잖아요. 수도가 다 옮기가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500년 수도 다 옮기가면. 그냥 행정부처 몇 개 옮기가면 이게 다르잖아. 따라서 이제 이재명의 이 도박이 성공적으로 끝날까? 우리 저는 상당히 대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과연 이게 어떤 짓을 할지, 자기들에게 표만 되면 무슨 짓을 할 겁니다. 이런 거, 국가에 100년 되겠잖아, 수도 같은 게. 근데 그렇게 쉽게 옮길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미 헌재 판결 났고, 앞으로, 요런 이재명의 표를 구걸하는 표퓰리즘, 이런 걸 저희가 잘 감시해서 어떻게든 이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